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제가 부대변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께 드릴 선물 보따리가 많아졌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권익비전에 슈카님 찾아와 주신 거 다들 아시죠? 권익슈카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1탄으로 끝나면 아쉬워할 저희 마음 아시고 권익슈카 2탄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5가지 공익신고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권익슈카 2탄에서 소개하는 5가지 공익신고 사례 중 가장 박수 쳐주고 싶은 공익신고는 무엇인지 투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사례를 선택하실 때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 함께하는 권익비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권익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습생,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학위 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청탁금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견습생 등 모집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학위 수여, 연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 처우, 개호 등 교도 간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부정청탁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해 신고자의 비밀보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선거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렵고 힘든 고충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잖아요.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창원으로 달려가셨는데요. 창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부산 신항 웅동 1지분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가 위원장님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1995년 부산 신항을 건설하면서 어업권이 소멸된 어민들에게 생계대책용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생계대책용 토지로 제공되는 토지의 매각 가격이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높아 어민들은 감정평가액에는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 조정,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액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국유재산법을 극복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현 감정평가액인 81,500원 대신 창원시가 매입한 금액인 6,142원으로 매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득 노력 끝에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게 됐고요. 18일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정을 통해 어민들은 약 169억 원의 부담을 경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통해 24년 만에 지역의 해묵은 민원이 해결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 누구나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 외에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임의로 공개 방법을 변경해 공개하는 건 괜찮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 방법을 선택했다면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 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공개 방법을 임의로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거예요. 정보의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청구인의 편의 제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거고, 달리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대사 규현님의 뮤지컬을 예매한 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빨리 보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시간이 점프했으면 좋겠네요. 두근두근 기분 좋은 일로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